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48랩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명이 긴 분들이 있습니다. 장수의 상이라고 하죠. 장수의 상. 사람의 5가지 나이가 있는데요. 그중에 1번은 시간과 함께 먹는 나이입니다. 달력 나이를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요. 건강 수준을 재는 생물학적 나이가 있습니다. 세포죠. 이 세포의 나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위, 서열의 사회적 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 대화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정신적 나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력을 재는 지성의 나이가 있는데요. 현재 대화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이 정신적 나이는 음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음을 보면 알 수가 있고, 현재 서울시장에 지금 출마해 있는 안철수를 보면 정신적 나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수하는 분의 얼굴적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단은 인간미가 있습니다. 주위로부터 굉장한 갈채와 사랑을 받습니다. 검버섯이 이상할 정도로 작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버섯이 날 동안에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검버섯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고생을 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 부인에 대한 힘듦, 남편에 대한 힘듦,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검버섯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이 큰 분들이 주로 장수를 합니다. 스케일이 크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중이 긴 분들이 길게 보고 또 멀리 보기 때문에 장수의 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귓볼 자체가 튼튼하다. 귓볼이 튼튼하다는 것은, 통통하다는 것은 심장 계열이 좋고 콩팥 계열이 튼튼하다, 이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먹코에 가까운 사람들. 주먹코에 가까운 사람들은 또 건강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코를 보면 건강의 척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근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또 코를 보면 그분의 대략적인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손과 발이 비교적 크지 않다. 보통이다. 너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는데 약간 작더라. 자, 손과 발이 크면 클수록 내가 손과 발을 움직이려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손과 발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움직이고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큰 사람들이 좋으냐? 실제로 일이 많습니다. 또 손발에 뼈가 툭툭 붉어진 사람들은 그만큼 힘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발이 너무 큰 사람들은 그만큼 남보다 더 고생도 하고 일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7번째가 귀가 크다. 귀가 큰 것은 내가 베풀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베풀면서 그 사람이 또 베풀게 되면 마음이 더 푸근해집니다. 그래서 많이 베풀수록 내가 장수가 되더라, 장수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장수의 상에서 짧게 봤는데요. 우리가 대화나 그 사람 이야기라는 것을 보면 정신적 나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정신적 나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저렇구나, 저 사람은 정신적 나이가 저거밖에 안 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야기할 때 본인의 생각을 상대한테 전달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뭡니까? 스트레스가 더 적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상대한테 전달을 못하는 사람은요, 뭐랄까요? 좀 답답한 사람이 되겠죠. 우리가 그냥 써진 말 그대로 읽는다는 이런 부분들은 그 사람 자체가 사고가 막혀 있다는 것도 됩니다. 특히 철수 같은 경우에는 꼭 이 A4를 보고, 용지를 보고 읽거나 아니면 얼굴이 벌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철수 씨 얘기 나온 김에 철수 씨가 이런 얘기를 했죠. 검찰의 목을 비틀어도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나는 윤석열을 응원한다. 저거는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했던 말입니다. 새벽에 와도 자기 목을 비틀어도 그냥, 그렇죠? 네. 새벽은 온다 했습니다. 보이는 자의 눈에만 보이는 것입니다. 바른 사람의 눈에는 바르게 보이고 마음이 뒤틀어진 사람은 뒤틀어진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항상 무엇이든지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저 사람은 선생님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점잖지 못한 사람은 내가 점잖게 행동할 것이고, 그렇죠? 돈이 없는 사람은 있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삶 자체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프로파일러들이 보면 알잖아요. 보면 그 사람이 보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 자격 득실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많은 것이 응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면을 훤히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했는데 닭은 없어요.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바닥인데 갑자기 이분이 윤석열을 꺼내고 들고 온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대표님? 김종인한테는 한 대 얻어맞아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네. 닭의 목을 비튼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네. 저분의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자세히 들으십시오, 여러분.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수들의 그 특징이거든요.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자기 이야기예요. 지금 오세훈 씨나 안철수 씨나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도토리 키재기인 것 같은데요. 뭐 저는 네. 개인적으로 뭐 말할 뭐 가치도 없겠지만은 예전부터 그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이 되게 순수하게 보이고 순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멀쩡하게 생겼고 순수하게 생겼고 자격증도 있죠. 그럴듯하게 생겼다. 네. 그런데 제가 그런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하거든요. 왜? 그 내면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저는 예전부터 이 사람에 대해서 꿰뚫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좀 비슷한 과입니다. 지금 음과 좀 비슷한 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때 철수 업그레이드가 황이고 황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오 세훈 씨를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추가해야 네. 됩니다. 네. 철수는 순수하지 않아요. 너무나 악의적이에요. 악의적이에요. 그 업그레이드 판이 바로 음이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숨겨요. 그 조금 반대의 성향이죠. 이야기하면 바보가 되거든. 그래서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똑같은 기질의 사람인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아, 말 안 하니까 점잖다.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말하면 바보가 되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방송에 나오는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 잘라먹게 하죠. 그까지 딱 자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야기했다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윤석열 씨가 고생하고 모습이 너무 안쓰럽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저기 생각해 보세요. 이 정치권이라는 게 너무나 뭡니까 난장판인데요. 어쨌든 금태섭 이 사람도 민주당에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대통령을 대놓고 지금 욕을 하고 있고 네. 뭐 어쩌고 욕을 하고 있고, 저 사람도 민주당 대표까지 올라가려 했던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나. 우리가 아무리 정치를 하고 여야가 갈려 있지만은 좀 가릴 건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사람은 너무 한심한 사람이에요. 숨기는 건 더 나쁜 사람이에요. 금태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언젠가 질타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좀 두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도 마찬가지지만은 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왜?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 한 적이 없어요. 자기의 마음, 내면을 드러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믿을 사람이 아닌 것이죠. 사실 이분이 그 약간 철진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게 지금 윤석열 씨는 지금 뉴스에도 나오지 않고 언론에서 다루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네. 저 사람 입장에서는 26%라는 이런 지지율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자꾸 띄워야 되는 거죠. 자꾸 저쪽을 자극해서 띄워야 되니까 이런 말을 하고 계속 그냥 던지는 거예요. 찔러보기. 던지는 거예요. 제가 근데 볼 때는. 김종인 씨가 아예 상대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굉장히 아니 홀딱후가 김종인이가 난것 같아요.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저 바보를 만나겠습니까? 수가 아니 뻔한데.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수가 뻔하잖아. 정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것 같다고. 네. 앞뒤가 없잖아. 어떤 기준점이 없잖아요. 저 사람은. 기준이 있어야죠. 내 기준을 잡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준. 그리고
어쨌든 뭐 소수 정당이든 뭐 그저 어쨌든 지라이든 대표잖아요. 대표면 예, 비례 3명. 예, 비례 3명의 대표라도 대표잖아요. 그럼 그 대표는 어떻게 점잖게 해야 되죠. 아, 김종인의 발도 못 따라가도 발끝만 따라가도 점잖게 이야기해야죠. 그 이야기하는 것도 돌려서 이야기하는 게 정상적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유시민 이사장님께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거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이게 다들 지금 유시민 이사장님을 뭐라 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냥 단순 유시민 이사장님이 저것은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왜? 사과를 했다. 이것은 이미 제가 알기로는 유시민 이사장은 이 내막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렇게 사과를 한다는 건 뭐죠? 한수 높죠. 충분히 그렇게 하고 남을 사람이에요. 한수 높아요. 내가 사과한다. 이거는 뭐예요? 사과한다. 이거는 뭐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뜻이에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냥 요 내용만 봐서는 유시민 이사장님이 본인이 마치 그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빡빡 우겨서 본인이 이제 와서 사과를 하니까 아니요. 이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시민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 유시민 씨가 어떤 사람이에요? 꼼꼼하신 분이죠. 유시민 씨가 어떤 사람이에요? 실수할 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유시민 씨는 이미 이 흐름 자체, 검찰의 흐름 자체를 너무나 잘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과를 한 것은 톡 던져서 저쪽에 어떤 말이 탁 튀어나오나 보는 거예요. 이 바보는 말린 거지, 동훈이는. 그럼 사과 또 대인배의 이런 모습도 보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인배의 모습도 보이잖아요. 여러 가지 수를 가지고 던진 거예요. 왜? 유시민 정도 되면은 이 상황 자체를 다 꿰뚫고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근데 이 기사 보면은 덜컥 겁이 나는 게 이러다가 유시민 이사장님 이 문제로 또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왜 검찰이 툭하면 압수수색을 하는데 문제는 어제부로 공수처가 설립이 됐죠. 굉장히 뭡니까? 슬기로운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잘했다고 생각해. 그렇게 툭 던져주는 거예요. 자, 먹잇감을 던져줬다. 였다 먹어라. 네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면 대다수 분들이 이게 협박받은 거 아닌가. 아이고 협박받을 것도 없고. 근데 운으로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이 기사 보고 유시민 이사장님이 이번 달에 운이 안 좋은가? 대표님한테 여쭤봐야지 이랬는데 이번 달 운이 어떤가요, 대표님? 유 이사장님이 12월 달 같은 경우는 조금 말이 앞설 수 있다라고 대표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아니에요. 이번 달은 괜찮아요. 이번 달은 괜찮거든요. 좋은데 12월 뭐. 달이 그랬고 1월 달은 나쁘지 않거든요. 좋아요. 아, 맞아. 좋아요. 맞아. 이렇게 되면 이 사장의 운에서 이것을 보면 이 사장께서는 알턴이 빠진 거예요. 알턴이가 빠졌어요. 여태까지 골치 아프던 게 알턴이가 딱 빠진 거예요. 알턴이 빠졌어. 너무 좋아요. 운이 좋으니까 그냥 야, 내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 어떻게 하겠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보는 거예요. 이미 그 흐름 자체를 다 읽고 있는 게 유 이사장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사장직을 떠날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운을 보니까 언제까지예요? 이미 이런 큰 판을 갖다 크게 읽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말은 이렇게 가볍게 떠벌떠벌하는 것 같지만은 그 판 자체를 읽는 이런 촉 같은 것이 굉장히 발달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보면 그분이 이야기할 때 눈이 막 긴장돼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면 판을 너무나 잘 읽고 있어요. 정확하게 읽고 현재 이 상황, 내가 들어갈 상황, 빠져나갈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운이 좋은데 2, 3월 달만 주의하시면 돼요. 2, 3월 달에 어떤 일이 던지시겠죠? 미리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다음 달에 일어날 일, 다다음 달에 일어날 때. 요거 딱 지나면 끝이에요. 운 쫙 잘 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별 문제 없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셔서 저는 이미 그쪽 은행 쪽에서 누가 열람을 했는지 그게 결과가 나왔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태까지도 지금 누가 봤는지를 그쪽에서 알려주지 유시민 않았다. 씨께서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럴 수가 있겠나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유시민 씨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사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지만은 그 이야기가 이제 좀 확대된 것 같은데 아마 그만큼 자신감이 있을 때 사과하는 거예요. 그때는 막 흥분해서 이렇게 조금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자신감이 넘친 거예요. 그것은 사과하겠다 이것은 아니면 어떤 협의가 들어왔든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협의하고는 또 잘 맞지 않아요. 유 이사장은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럭비공 같은 기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더 치고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사과라는 이 자체는 던진 말이에요. 받아라, 공 간다. 던진 말이에요. 사실은 뭐 은행에서 안 알려줬다는 하지만은 이 정치인들의 세계는 또 좁아요.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요 좁은 가운데 저끼리 수닥수닥 다 말이 돌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 이사장이 그런 검찰의 그런 상황을 모른다? 모를 리 없죠. 누구를 통해서 누가 어떻게 돼서 내한테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까지 다 알아요. 오늘 재단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서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충분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해서 검찰에 정중하게 사과한다라고 밝히셨고 지금 현재 보면 네. 대통령께서도 어떻게 보면 좀 유화 제스처로 좀 검찰에 나갔고 그렇죠? 또 검찰총장도 유화 제스처로 또 그런 사람을 또 앉혔고 이런 거 보면 검찰과 유기적으로 좀 협력하는 이런 부분을 보이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비서관이 이런 일 가지고 미리 이제 사과해서 끝내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그렇지만은 어떻게 사과한다는 이런 자체는 그냥 자신감에서 우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자신감이다. 네.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이 반대로 네. 생각해서 자신감이 없으면 사과 안 하죠. 유시민 이사장은 마음 자체가요. 그냥 진골이에요, 진골. 진보의 강성이란 진골이에요. 얘기죠, 생각보다. 예, 맞습니다. 한동훈 씨는 또 덜컥 사과에 대해서 거짓 선동으로 이미 큰 피해를 당할 만큼 당했기 때문에 본인은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 제가 뒤끝 장렬이에요. H가 이게 보통이 아니고 꼭 뭡니까 물귀신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예전부터 이야기했어요. 예전 저 영상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한동훈이 딱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물귀신이라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누가 열람했는지 확인한 사실은 아니고 아직까지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증거를 드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사과한다로 마치신 것 같아요. 그냥 하는 말이죠. 예.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단편적인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크게 봐야 되겠죠. 크게 늘려서 보면은 그런 것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는 서울시장 그 야권 후보로 나온 세 분의 그 변신에 대해서 저희 대표님께서 보는 전문가적 견해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위의 사진은 전에 그 기존에 있던 모습이고 현재 바뀐 모습입니다. 현재 바뀐 모습. 총선 실패하시면서 집에서 쉬시면서 머리를 좀 길렀다가 지금은 머리를 묶은 상태고요. 머리를 묶었다는 것은 자르거나 묶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 하면 다툴 때 범인과 싸울 때 누가 할 때 머리를 뒤에 묶어요. 여성들은. 그렇죠? 네. 한판 해보겠다 할 때 파이트 기질 할 때 묶습니다. 잘랐다는 것은 나는 전문가고 지금 머리 감을 시간도 없고 바쁘니까 자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렇게 머리를 질끈 묶었다는 건 한번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저것은.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운이 안 좋아요. 좀. 그리고 오세훈 씨 같은 경우에는 티를 입었네요. 얼굴 되게 깨끗해졌네요. 예전보다. 네. 이분이 이제 그 목폴라를 입고 예전에도 보니까 목폴라를 좀 즐겨 입으시던 것 같고요. 원래 편안한 차림을 선호하는데 세미 정장 캐주얼을 선호한다고 하십니다. 예. 맞아요. 저분 특징입니다. 그건 명약상 다 드러나는 그런 문제고요. 네. 오른쪽에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양복에 넥타이까지 했는데 넥타이 안 하고 저러겠다는 건 나는 아주 젊은 사람이야. 나는 활동적이야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 사람 다 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중에서 그나마 된다면 그래 조금 힘을 쓸 수 있다면 제일 왼쪽에 있는 저 사람. 사실 프로테이지로 따져도 안철수 씨는 제 생각에 몇 프로 거의 뭐 5% 이내밖에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네, 경선 해봤자. 왜냐하면 네, 안철수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본인 식구들 말고는 좀 지지할 사람이 없.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네. 저게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애가. 네. 그리고 오세훈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시장을 한번 했었는데 자발적으로 그만두셨잖아요. 중간에 다 마무리를 못 짓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미지를 지금 탈피를 못한 상태에서 이번에 또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안철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비슷한 인물로 보입니다. 사실은 성향 자체도 좀 비슷한 게 많아요. 저분하고 굉장히 많이 닮은 게 누구냐면 가운데 분이요? 가운데 분과 제일 많이 닮은 분이 조금 닮은 분이
사실은 그럴듯하게 저렇게 옷을 입고 나오겠지만은 사실 음과 조금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둘 다 허당이 오른쪽 두 분, 왼쪽 분도 마찬가지 진상이지만은 왼쪽 분은 이 머리를 이렇게 단발로 자르고 난 뒤에 또 머리를 뒤에 묶기까지 하고 앞머리를 올렸습니다. 세웠어요. 그래서 이분이 독하게라는 말을 자꾸 쓴 이유를 보니까 이렇게 마음의 변화는 사실은 운에서도 일어나죠. 예 맞습니다. 지금 예. 운은 굉장히 독하게 될 운이죠. 죽게 하면 살게 달라붙어 사는 운이죠. 굉장히 바쁘게 살 운이 올해 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운 자체가 4월달이면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그래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또 자기보다 운이 나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안 될 것이고 이분이 운이 좋으면 또 나쁘게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안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장이나 이런 것도 다 그 운에 의해서 흐름에 의해서 이게 되고 안 되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변신한 것 중에 그래도 나름 그래도 점수를 주신다면 어느 분이 그래도 변신을 제일 잘했다고 보시나요? 제일 왼쪽이요. 왼쪽이요? 약간 왼쪽은 머리를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약간 전문가처럼 보이긴 해요. 네, 머리를 잘 이마를 잘 보이게 했습니다. 네. 저 사람의 내세우는 것은 여성성을 내세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머리를 풀고 여성같이 보이면서 또 판단할 것이고 또 묶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 어떤 때는 또 묶고 전사처럼 할 것이고 어떤 때는 풀어서 또 여성성을 보일 것이고 네네. 두 가지 면을 다 보이기 위해서 저러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은 어쨌든 이번 달 말고는 다음 달부터는 운의 하락이 예상되는데요. 사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은. 아무 예.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냥 오로지 하나 하고 싶다는 거지 아무런 계획도 없는 사람이고요. 가운데 분도 능글능글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안철수 씨는 어떻게 보면 좀 질투쟁이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딱 초등학교 9살짜리예요. 네. 질투가 너무 심해요. 대놓고. 네. 지금 제일 질투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 바로 문 대통령입니다. 저 사람은. 네. 예. 근데 대상이 돼야 말이죠. 그런데 원래 질투를 굉장히 하던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 서울시장 돌아가셨으니까 말은 못하고 그 화살이 대통령에게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양보가 박원순 전 시장님한테 철수했잖아요. 양보를 한번 했죠. 예, 예. 예, 그래서 철수 한번 했죠. 그리고 이번에 그 대선 후보에서 또 한 번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양보를 하면서 두 번 철수했고요. 철수했죠. 예. 그래서 마지막 세 번 철수하겠네요. 예. 그래서 이름이 그럴 때도 중요한 겁니다. 꼭 필요할 때 철수할 필요 없는데. 네, 그래서 이분이 그 사는 나날까지 계속 철수하는 걸로 예. 끝까지. 그래서 이름을 바꾸라 하네요. 이름 제가 바꿔주고 싶어요. 안전진이라고. 그냥 안 대표라고 하면 어떨까요? 안 대표. 영원한 대표. 창당 대표. 대표. 예, 네. 맞습니다. 비례 3명 대표. 그렇죠. 비례 3명 대표. 비례요, 비례. 아이고, 참. 네, 이미지 변신은 했으나 네, 별 기대 안 하는 새 후보였습니다. 예. 좀 물어봐요, 안철수. 전화하세요. 내가 그 사주 보고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네, 빨리 전화하십시오. 예. 빨리 좀 돈 네, 쓰지 말고. 돈 깨지기 전에. 빨리, 네. 빨리 손 빼요. 네. 자, 가상 후보 대결 할 건데요. 그냥 이것은 그냥 저희가 가상입니다. 자, 요 두 분. 이거는 제가 두 분이 만약에 경선을 한다. 경선이 아니죠. 만약에 두 분이 대결한다. 뭐 왼쪽 분은 색깔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무채색인데요. 오른쪽 분은 뭐 약간 붉은색에 가까운 이런 분이에요. 근데 왼쪽 분은 무채색이에요.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약간의 진보 쪽에 치우친 색이긴 한데 무채색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오른쪽 저 사람이 되면 곤란하겠죠. 제가 볼 때는 운으로 봐서나 뭐로 봐서나 오른쪽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왼쪽 저분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사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저는 제 생각에 김종인 씨가 그 이혜훈 씨도 불출마한다고 다시 마음을 바꿨고요. 이제 여성 조은희 서초구청장하고 또 누구 또 있긴 한데요. 어쨌든 나경원 씨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종인 씨가? 김종인 씨 입장에서는 나경원 씨가 부담스러울 겁니다. 네. 네. 그러고 상을 봤어도 왼쪽 분이 훨씬 낫습니다. 좀 여유롭고 두툼하고 그렇잖아요. 오른쪽 분은요. 내놓질 않습니다. 실제로. 자기 걸 내놓지 않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은 어쨌든 우리가 보는 이미지하고 실제 본인의 본 모습하고는 너무 정반대일 것 다릅니다. 같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그런 많이 들어요.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실제 저 사람은요. 저 사람은 실제 마음이 되게 약한 사람이고요. 약간 독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 저렇게 독하지는 않거든요. 감성적인 부분도 많이 내재된 사람인데 불구하고 저렇게 보인다는 것은 그런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 왔다는 것이죠. 본인 자체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본인 마음도 되게 좀 독한 사람이고 자식밖에 모릅니다. 그래,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활을 거는 이런 사람 중에 하나이죠. 네. 박영선 씨는 좀 다릅니다. 박영선 씨 되게 툭툭하고 뭐랄까요, 좀 공평한 이런 부분 중에 들어가지만 오른쪽 분은 굉장히 여성성과 있어요. 여성스러움과 또 독한 부분, 악질스러움 이런 거 다 같이 고루 갖추고 있지만은 실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데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이미지를 구축했죠. 모든 재산을 다 투입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하자는 몰빵이죠. 예, 못 자녀한테 막으려 할 몰빵. 겁니다. 모든 걸 다 동원할 겁니다. 자식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했던 이런 말들, 상처를 줬던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런 업 자체가 본인 자녀한테 가서 자녀에 대한 문제가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걸 본인도 알아야 되고 또 본인 아이가 또 조금 장애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장애가 있을수록 좀 더 겸손해져야 되고 왜 장애가 태어났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장애라는 아이는 함부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연결선상이 있기 때문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아직 모르고 있다면 좀 가르쳐 드리고 싶네요. 네.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똑똑하고 명석한 분이죠. 네. 이번에 꼭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야당과 겹치면 아마 안 될 겁니다. 겹치지 않고 여당 쪽하고 1대1로 왔다면 또 거의 팽팽하다가 결국은 김진애 의원이 되겠지만 김진애 의원 우리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김진애 의원께서 지금 이제 세력이 없습니다. 뒤에서 밀어주는 세력이 형성이 돼야 될 세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둘이 붙으면 김진애 의원도 만만치 않다. 그냥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나경원 씨 같은 경우는 현재 의원도 아닌데 JTB 방송 가서 또 얘기도 하고 본인이 뭘 하겠다, 본인의 그 이미지를 벗겨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예. 그거에 반해서 김진애 의원님도 사실은 JTBC나 어떤 공중파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KBS나 뭐 MBC 이런 쪽에. 안 불러줄걸요. 네, 안 불러줄걸요. 저 사람은 국회의원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오른쪽에 나경원 씨 계신 같은 경우 분. 또 남편도 판사 출신 판사이기 때문에 또 정계의 모든 줄이 다 닿아 있습니다. 그렇죠? 학연, 지연 뭐 네, 여러 다 가지 물려 뭐 있습니다. 다. 그래서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큰 거대한 카르텔을 갖다가 저희 진보에서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죠. 자, 우리가 여당, 야당 이렇게 가상 대결을 해본 이유는 그냥 성향 분석 차원이고요. 실제적으로 나중에 대진표가 나오고 네, 여당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공장에서는 우상호 의원을 밀어주겠지만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2월 중순부터 2월 초순부터 이제 하나하나 분석해서 얼굴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된다 안 된다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 뭐 정확한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예. 우상호 의원은 지금 얼굴 색이 안 좋아서 조금 아마 밀리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상호 의원께서는 계속 그런 얼굴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얼굴 좋게 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도 그 사람의 운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우상호 의원이 얼굴이 안 좋습니다. 색이 안 좋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좀 더 화사하게 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을 보는 사람이 좋은 길을 느껴야 되는데 얼굴이 칙칙하다면 좋은 길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김진애 의원도 되면 김진애이 된다면 도시계획은 잘하겠지만 정치적으로도 뭐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김진애 의원도 밀고 있습니다. 제가요 밀고 있는데 어쨌든 우상호 의원이나 아무튼 여당에서 꼭 나와야 됩니다. 누가 되든지 여당입니다. 여당에서 나와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유력하게 될 사람을 갖다 딱 모아서 제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운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나경원 씨는 방송 나가고 나서 바로 출마 밝혔군요. 야간 사람이죠. 이야, 굉장히 치밀해요. 그리고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아, 근데 여론을 봐서는 댓글 봐서는 10개면 10개 다 그 편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 호감적인 댓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상수 선생님, 지금 본인 누구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단은 내가 출마 선언을 했는데 지지도가 바닥이면 자신감 결여가 되죠. 예, 그렇지만은 계속 이렇게 우상호 의원을 참 좋은 분이에요. 굉장히 믿을만하고 좋은 분인데 이상하게 정치인들이 좋은 분을 또 안 찍어주고 또 매력 있는 분을 찍어주려고 하는데 맹탕인 그 분들이. 매력 속에 또 문제가 있어요. 예, 매력 속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이죠. 다 각자의 매력이 있고 누구나 봐도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25%가 진상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진상 25%에서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거의 진상이 한 한 30% 40% 되나요? 80% 되죠. 네. 근데 그 진상 구별법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사람 좋아 보일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비호감이라고 할수록 저쪽에서 호감도가 높아진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저희가 이제 상담이 사실은 어떤 고민 해결보다는 아까 같이 이렇게 기가 조금 꺾여 있거나 그러면 본인이 좀 자신감을 얻고 싶다고 하신다면은 사실은 상담을 통해서도 그게 충분히 가능하죠, 대표님. 예, 맞습니다. 사실 네. 뭐 조금 전에 제가 통화를 했지만 그분에 대해서 몇 마디 이야기를 해줬어요. 딱 이렇게 아픈 이야기, 아프게 이야기해요. 저를 아프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상대는 이렇게 생각하고 선생님은 이러지만 좋으신 분이지만은 내가 못 참고 이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준 이 상담이라는 게 그 사람의 가장 아픈 부분을 이렇게 아프게 하면서 어루만져 줘야 되거든요. 왜? 아프게 하면서 어루만져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잘 울립니다, 사람을요. 왜? 울려야 되거든요. 울어야 그게 풀려요. 안 울면 풀리지 않아요. 딱 울려야 되거든요. 네. 울려야 됩니다. 또 기가 죽은 아이는 기를 살리면서 가야 되거든요. 혼내면서 살려줘야 되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예, 그래서 혼내면서 이렇게 살려주면서 딱 길을 하나 잡아주고 가면은 그 아이는 그걸로 해서 잘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이 상담이라는 게 미묘하고 각기 사람마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장 핵심을 딱 건드리죠. 그럼 처음에 그게 뭔지 몰라요. 나중에 딱딱딱 얘기하다 요거지 하면 깜짝 놀라는 거죠. 선생님의 성향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몰랐나? 이래 물으면 알고 있었는데 혹시나 했어요. 혹시나거든요.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담을 해보지만은 정말 각계 각층의 여러 사람들이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솔직한 편이에요. 그 사람을 대하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던데요. 그거하고 상관없다. 나는 내가 본 만큼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못 돌아보는 거, 자기가 똑똑한 줄 알지만 멍청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멍청이답게 행동해야지. 멍청이가 똑같이 똑똑한 척하면요, 그거 다 틀리게 돼 있어. 그것은 언젠가 다 알게 돼. 철수는 처음에 똑똑한 척하다 나중에 지금 다 틀리고 있잖아. 똑같은 형태가 벌어질 거예요 앞으로. 예. 여기 한 사람 더 추가요. 그 한동훈 씨가 유시민 그 거짓말한 근거를 밝히라고 지금 반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얘도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람은요 본성을 바꾸질 못해요. 네. 전문가들은요, 진짜 전문가는 사주 보면 이게 어떤 인간인지 압니다. 사실 이게 어떤 행동을 와서 어떻게 살아왔고 잘 사는 사람과 이 더럽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요 사주를 딱 보면 요 사람의 핵심 포인트가 딱 나옵니다. 몇 개가 나와요. 딱딱 나와요. 그렇게 하면 그걸 쫙 숨기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딱딱 끄집어내요. 하나씩. 딱, 아, 예, 그렇죠? 그렇죠? 딱 끄집어내면 그럼 말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H는요, 제가 항상 그럽니다. 물귀신 같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물귀신 같은 말을 하죠. 그렇죠? 보통 사람 같으면 아무 말 안 해요. 이럴 때. 지가 뭐 잘못된 거 됐다. 아무 말 안 하는데 물귀신이니까 끝까지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요때 기회인 거죠. 쟤는 기회예요. 근데 유시민이 이야기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닌데 그걸 자꾸 더 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런 걸 노리고 던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유시민 씨의 또 머리예요. 또 이 센스란 말이에요. 예, 김덕인 선생님 맞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 DNA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가 이미 그림처럼 나와요. 그냥 그림이에요. 사주는요. 그래서 두자 가지고 뭐 일주가 어떻고 연주에 무슨 띠에 뭐 어떻게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주는 8글자 다 봐야 그 생물 같은 거라서 사주를 8글자다 하면 글자 하나 틀리면 다르게 봐야 되고요.
8글자에서 하나만 빠지면 다르게 완전히 사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8글자 다 놓고 생물처럼 그림처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봐야 되는데 이걸 2글자 3글자 띠에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띠에 뭐 일주는 어떤데 무슨 평광격은 어떤데 이런 것들은 다 들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혼자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지 말아야 이야기하거든요. 절대 보면 안 된다. 왜? 명리학은 어쨌든 수준이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스승이나 체계적인 그 교육하는 곳이 없어서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학생들 중에서 선발해서 정말 최고의 전문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저기 윤여빈 이사님 같이 이렇게 최고의 전문가, 최고로 우리나라에서 그냥 딱 한국명예협회 1급입니다 하면 오 최고다 이렇게 네. 만들려고 그래요. 제가 예. 네, 전문가 시대예요. 앞으로는.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냥 사주 쭉 보면 바로 얘기 막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두 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궁금해하신 그 H에 대해서 운이 어떤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짜장이요, 짜장. 짜장이 지금 공수처가 어제 출범되고 나서 본격적인 수사는 앞으로 2달 정도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짜장이 뭘 하겠습니까? 김학의 그 출국 금지에 대해서 또 이거에 대해서 또 법무부 수사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용구 전 지금 차관 그분 택시 블랙박스 확보해서 폭행한 거에 대해서 또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또 월성 원전 의혹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바쁘게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짜장의 운이 아니 그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이렇게 또 끊임없이 또 잡초처럼 올라와서 이렇게 살아나는 건 또 뭐고 이번 달하고 다음 달은 어떤가요? 짜장의 운. 이번 달은 뭔지 깝깝합니다. 풀리지 않아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좀 뭐랄까요, 조금 이렇게 뭔가 엮여 있는 이런 시기가 돼서 그래서 깝깝합니다. 지지율이 바닥이군요. 깝깝합니다. 예. 지금 이번 달에 운이 안 좋아요. 근데-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아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뭘 할 것 같은데 답답해요.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못 하는 상황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뭘 시작한다 해도 밑에서 손발이 맞지 안 않거나 맞고 깝깝합니다. 예, 지금 그렇군요. 답답해 죽어요. 답답한 일이에요. 이분이 지금 사진을 제가 검색해 보면은 출퇴근하는 사진을 꼬박꼬박 이렇게 올린 기자의 사진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뭐 수산이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얼굴이 이렇게 퍼져 있어요. 눈빛도 퍼져 있고 얼굴도 울그락불그락해요. 그래서 좋은 건 아니고요. 다음 달은 어떤가요? 다음 달 2월 달. 뭐 명절 끼고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진전은 좋습니다. 없어 보이는데 좋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다음 달 좋아요. 그러니까 2, 3월 잠깐 반짝은 하는데 그래도 4월 안 좋고요. 네. 5월, 6월 달 좋아요. 아, 5, 6월 달 좋다. 예, 그래서 올해를 넘기면 작년 경자년을 넘기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에. 올해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 외에 뭐 4월 달 1, 4, 7, 1, 4, 7 빼고는 다 좋습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공수처 김진욱 초대 그 공수처장이 되면서 그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그거더라고요. 공수처 1호가 누구냐? 짜장이냐? 이성윤 검사장이냐? 금방 손댈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게 왜냐하면 직구로 하지는 않겠죠. 네. 그분의 말하는 거나 이 성향 분석을 자세히 봤습니다. 저게 그거 청문회 할 때 제가 봤어요. 그분의 성향이나 말할 때 자세 또 그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분은 정석대로 할 사람이에요. 정석대로 갑니다. 분명히 정석대로 그러다가 가고요. 또 너무 늦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렇진 조금 않겠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네. 차근차근 뭡니까 우리가 차근차근 할 사람이에요. 아, 질서를 잡아가면서 예. 한다. 그래 서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처음부터 윤석열을 때려잡거나 하는 이런 강성파도 아니고 또 처음부터 또 뭡니까 정석대로 나아갈 사람이니까 조금 기다려 봅시다. 생각보다 공수처장을 잘못 뽑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뭐 짜장이 아니면은 제일 사실 시급한 게 저기 아까 H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H도 아닙니다. H도 아니에요. 네. 그건 저쪽 야당 인물은 어떤가요? 그 전에 사실은 공직자 뭐 다 포함되니까 다 하겠죠 그 중에. 그렇죠. 저분 자체는 어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차피 뭐 5개월 남았죠. 예. 네, 임기가 5개월 남았죠. 네, 7월 퇴임이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운이니까요. 운빨이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운을 볼 때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하고 사실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라서 짜장이 사실은 좋은지 나쁜지 모를 달랑달랑, 거예요. 예, 맞아요. 달랑달랑 하겠지만 네. 꾸역꾸역 그 내부적으로는 견디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운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중간에 맞습니다. 걸림돌은 있겠지만. 이번 달이 힘들죠. 다음 달 되면 살아납니다. 다다음 달도 살아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새 기사나 그 다른 채널들 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뭔가요? 말씀 중에 충격적이었, 가장 충격적이었거나 좀 어이없던 거. 저는 지금 제일 어이없는 거는 뭐니면 해도 그분밖에 없어요. 방송에 나와서 제가 MBC인가요? MBC하고 JTBC에서 혹시나 하고 뭐 준비를 단단히 밤을 새워서 그거 뭐 하고 싶은 말 외웠든 뭐 암기를 했든 써갖고 왔든 이렇게 해서 뭔가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유 이거는 뭐 찰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터뷰 내용 보시면요.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했으며 저렇게 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것 같아. 좀 더 미루겠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나를 다 잘라먹고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이 사람 자체가 약간 독재적인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 입장에 할 때는 충분히 딱 잘라내고 남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사과하고 들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도 더 합니다. 그 반대 현상이 드러나거든요. 아 공수처 1호로 박덕흠 씨 어떨까요? 좋습니다. 짜장이 안 된다면 좋습니다. 만약에 좋죠.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나갈 거예요. 이 지금 현재 이 공수처장 자체의 상을 보니까 그렇게 딱 꼭 규정에 맞게 딱 고안해서만 이렇게 할 사람이지 불법적인 거나 이런 걸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겼을 때 그걸 정확하게 판단해서 할 사람입니다. 네. 제니퍼 의원님 좋은 추천이에요. 박덕흠 씨 좋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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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또 우리가 대화해 보면 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신적 나이인데요. 여러분들만큼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머리가 깨어서 정신적 나이에서는 항상 40대를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은 분도 40대를 유지하시도록 하고 또 스스로 무슨 책이든지 책을 자주 보시고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도 계속 움직이고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자, 훈훈한 소식이 있어서 한 가지는 그냥 제가 덤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때 18일 날 그 폭설이 갑작스럽게 내려서 눈이 많이 쌓여서 좀 불편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이날 그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 한 시민이 노숙인에게 자신의 그 방한 점퍼하고 장갑도 벗어주고 그다음에 5만 원도 주고 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그 아무도 나랑 갑작스럽게 이게 연출된 상황도 아니고 누구나 이 서울역의 노숙인이 사실은 한두 번은 아닌데요. 이 실제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이 바로 적극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죠, 대표님. 네네. 그래서 이분의 그 특징, 이런 분들의 특징이 사실은 식신이라는 글자가 좋을 때 이렇게 역할을 한다고 제가 배웠는데요. 자기가 입던 옷을 벗고 가면은 본인은 그냥 잠바만 입고 간 거잖아요. 코트를 벗어줬거든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분의 용기에 대해 박수를 쳐주고 네, 싶고요. 맞습니다. 너무 고맙네요. 네. 저분은 아마 언젠가는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아마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네. 이분이 여기서만 이렇게 했겠어요? 평상시에도 사실 이런 거를 보면은 본인이 이렇게 나서서 행동으로 하시는 분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 안 해본 사람은 창피해서 못하고 못합니다. 네.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어머니를 항상 저렇게 해줬든지. 그러니까 내가 해봤으니까 그 습관적으로 또는 버릇이 돼서 저렇게 하는 것이지 저렇게 안 해본 사람 해래도 못해요. 창피해서도 못하고 저 못하는데 같아도 마음속에만 있지 그거를 못해요. 네, 저 그러니까 사람이- 해봤으니까 네. 하는 거예요. 저게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되게 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장수하는 사람의 특징 자체에서 하나가 빠진 게 있었는데요. 네. 인간미가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 특징이 항상 인간미가 있어요. 마음이 따뜻합니다. 주위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장수의 조건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네, 그 요즘 어려운 코로나 또 팍팍하죠 요즘. 여기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잠바 벗어준 분의 그 주인공이 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하다면은 저도 용기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못 해봤어요. 네, 오늘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